이것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황단단 영어교실 황단단쌤입니다. 지난번 제3강은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에 대한 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4강은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해석 방법, 세 번째는 위치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선행사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제한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대명사는 후 위치 대신에 콤마가 없습니다. 콤마가 없고 선행사를 제한수식 한다는 말은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뒤에서 바로 수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He had a daughter who became a doctor. 자, 관계대명사 who 앞에 것입니다. who 앞에 지금 컴마가 없지요. 컴마가 없을 경우에는 who 이하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daughter란 단어를 수식합니다. 여기 지금 동사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어떤 딸이냐 하면은 의사가 된 딸이 한 명 있다. 이 말은 의사가 된 딸이 한 명 있다. 이 말은 의사가 된 딸 말고 농부가 된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부가 된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who와 위치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습니다. 이 콤마가 있다는 겁니다.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도 관계대명사 앞까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He had a daughter who became a doctor. 자, 잘 살펴보니까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단지 다른 점 여기에 컴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컴마가 있는 게 다릅니다. 컴마가 있는 것은 계속적 용법인데 요거는 관계대명사 앞에까지 먼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1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쪽을 이렇게 2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딸이 한 명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who가 그 딸입니다. 그 딸이 의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딸이 한 명 있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딸은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의사가 됐다. 위에 문장하고 좀 컴마 하나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처음에 시작할 때 컴마가 앞에 없더라도 앞에까지 해석을 먼저 하고 뒤로 긴 문장에다 하라 그랬죠. 그래 하면은 위에 문장도 그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래 되면은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계속적 용법하고 해석이 똑같아지는데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문장은 제한적 용법이나 계속적 용법이나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이 문장은 아주 특수한 문장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제한적 용법은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계속적 용법은 앞에까지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용법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who와 which만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의 다양한 해석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관계대명사가 제가 지난번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이야기했죠. 첫 시간에. 그런데 제한적 용법일 때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면 되는데, 계속적 용법일 경우에는 항상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항상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란 말을 연결해 주는 말인데, 접속사에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죠. and나 but이나 for, 왜냐하면 이런 단어, 그 다음에 though,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met a girl who showed me the way. 이렇게. 자, 지금 who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나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런데 who가 그 소녀죠. 그 소녀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who라는 의미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and 플러스 she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란 뜻이죠. who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올 때는 반드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런데 and she, and 플러스 대명사일 경우에는 뭐 흔히 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sent for a doctor who was away. 자, 나는 의사를 부르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who가 바로 그런데 그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was away하는 멀리 가고 없다는 뜻입니다. 멀리 가고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은 이 who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일 때 but he, 남자 의사면 he가 되고 여자 같으면 she가 됩니다. but he 또는 but she 이렇게 되겠죠. 보내서나 이렇게 but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의사를 부르라 보냈으나 그 의사는 멀리 가고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like Tom, who is honest. 나는 탐을 좋아한다. 그냥 그리고 같으면 그리고 그는 정직하다. 이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탐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for나 as 또는 for나 as 하고 he 주어 이렇게 who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해야 됩니다. 나는 탐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정직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ismissed the old lady who was very honest. 예, dismiss란 단어, 이거는 해고시키다 뜻이죠. 누구를 해고시키다 뜻입니다. 나는 그 나이 많은 부인을 해고했는데, 그런데 who was very honest. 이때 who는 though she입니다. 비록 그녀가 매우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이 많은 부인을 해고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해석을 문맥에 따라서 반드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데 and 플러스 주어일 때는 그냥 하면 되지만 나머지 but이나 but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though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면 아주 훌륭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제한적인 용법은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리할 필요가 없고 관계대명사 이하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바로 수식하면 됩니다.
절대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선행사 형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관계 대명사는 바로 위치입니다. 다른 관계 대명사는 해당되지 않고 위치가 주로 이게 해당되는데, 영어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위치의 계속 용법은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 그리고 문장의 일부라는 말은 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걸 말합니다. 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또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처음에 얘기할 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제가 명사라고 그랬죠. 그 명사가 바로 선행사인데, 이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꼭 명사만 선행사인 것이 아니고 물론 명사도 됩니다. 앞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를. 자, he said he was ill. 이것이 되겠죠. which was a lie. 그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위치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위치가 뭘 가리킵니까? 바로 그가 아프다고 말한 것 또는 그가 아프다 하는 것, 뭐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선행사가 일이 형용사인데 일만 선행사가 아니죠. 그가 아프다고 말한 것 또는 그가 아픈 것 둘 중에 하나 해도 되겠네요. 그가 아프다고 말한 것,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앞문장이 바로 선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합니다. He wants to go to the moon, which is impossible. 지난번에 want to 나왔죠. 그는 달에 가기를 원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태양이나 달 같은 건 항상 들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는 달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치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노란색 부입니다. 달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달에 가는 걸 원한다가 아니고, 달에 가는 것, 요 to 부정사 구가 바로 요 위치를 받는 말입니다.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봅니다. He enjoyed playing computer games which I avoid. 자, 여러분들 여기 동사 성질을 잘 알아요. 나중에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정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enjoy라는 단어는 항상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돼요. enjoy ing를 하죠. want 같은 건 아까 to가 왔죠. 이렇게 enjoy는 항상 ing가 온다. 동사 성질 잘 알아야 됩니다. enjoy는 즐기다잖아요.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즐긴다. which I avoid. 자, 위치가 관계대명사죠. 이건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나는 피한다, 꺼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것을 나는 꺼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가 선행사인 문장입니다. He is poor, which she is not. 위치 앞에 꺼내야 되죠. 그는 가난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난하지 않다. 이래 되죠. 이 위치가 바로 poor를 가리키는 말인데, 요거를 poor로 쓰면은 he is poor, but but이 왔죠. 아까 관계대명사 계속적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접속사가 지금 와가 있고 요 poor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죠. 그래서 요 but poor 대신에 위치를 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but poor 대신에 그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다른 관계대명사는 해당 안 됩니다. 후도 계속용법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후는 계속용법 선행사가 다만 명사만 되지 문장 전체 일부 형용사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위치 관계 대명사만 특별하게 이렇게 선행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영역 독해를 할 때 우리가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계 대명사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항상 관계 대명사 앞에 오는데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 즉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말은 앞에 큰 말을 찍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네요. all of, both of, 모두, 둘 다, half of, 뭐의 절반, 많은, 대부분의, none of 하고 some of이 오늘 조금 적게 나옵니다. none of,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하죠. some of, 뭐의 일부, 이런 말이 분수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항상 계속적 용법으로서 앞에 끝말을 찍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He has tens of books. 자, 여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Most of which he had read. 이때는 과거 분사인데 read라고 읽으면 안 되고 read라고 읽어야 됩니다. tens of, 이거 꼭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ten은 10을 말하는데 여기에 s가 붙고 뒤에 of가 올 때 tens of는 수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 위치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수십 권의 책 요거를 가리킵니다. most of which, 자, 요 앞에 컴마가 와져 있죠. 요렇게 컴마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had read 되어 있는데, 자, he가 주어고 여기에 o가 아니고 주어라 그랬습니다. 요게 동사가 되죠. 자, 그가 읽었다. 이게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most of which가 바로 요 read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써보면 밑에 문장이 됩니다. He has tens of books and he had read most of them.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수능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여기에 most of them을 써야 됩니다. most of them. 여기 위치가 요 and와 접속사가 연결될 때는 이렇게 them을 쓰고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야 할 때는 most of which 써야 되지.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most of them이라고 나옵니다. most of them. 자, most of them을 쓰면은 안 됩니다. most of them을 쓸 경우에는 앞에가 and가 있어야 됩니다. 자, which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접속사 and를 쓸 필요가 없죠. and most of them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he has tens of books and he had read most of them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them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most of which라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관계 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그리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선행사, 그리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리해서 해석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웠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마지막 관계 대명사의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마지막 동영상인데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이중제한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설명하면은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거, who와 which, 그 다음에 that과 what, 이 네 가지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는 자신합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먼저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